자, 저희가 이틀 전에 전해드렸던 사건입니다. 15개월 딸 시신을 유기했던 친모, 역시 또 친부. 자, 일단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기자가 좀 내용 좀 다시 정리해보죠. 네, 이 부모가 15개월 된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이 시신을 3년간 보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친모는 시신을 처음에는 자택 베란다에 방치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여행용 가방에 옮겨 담아서 경기도 부천에 있는 친정집에 임시로 보관을 했는데요. 그러는 동안 이 아이 아버지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출소 후에 이 시신을 다시 김치통에 옮겨 담아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본가 옥상에 보관을 해온 겁니다. 약 3년간 이 범행을 은폐해 왔는데요. 범행이 발각된 뒤에 이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다. 신고를 안 한 이유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까 봐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사파에 나가는 것처럼 김치통에 자기의 아이를 담아놓고 세상에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어. 자, 부검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부검을 해서 사인을 좀 밝혀야 되는데 그 사인이 뭔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부검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긴 했습니다. 머리뼈에 구멍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시신이 많이 부패가 됐기 때문에 이 구멍 자체가 생전에 생긴 것인지 백고라 하는 과정에서 약해져서 생긴 것인지 이 부분은 정밀 감식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자, 멀쩡한 아기의 머리뼈에 구멍이 있다. 하하. 시신이 부패해서 생긴 구멍인지 아니면 무슨 학대에 따른 구멍인지는 파악을 못했다. 글쎄요. 자,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른 아이도 죽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2018년 그 15월에 출생한 아이가 15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2015년 12월에 출생한 아이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100일 만에 삼자 다 죽었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명 이번 건이 아니고 저번에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도 똑같이 자다가 죽었던 그 당시에는 이제 신고를 했어요. 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겠지만 저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일어난 일이 우연일까 상당히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자, 그러면은 그 첫째 2015년에 태어났던 아이는 어쩌다가 사망한 거죠? 일단 이 아이는 100일 정도 됐을 무렵에 자다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아마도 이 자다가 엎어져서 질식으로 숨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경찰서의 의뢰로 시신 부검도 진행을 했는데 당시 아동학대 의심 정황 등 특별한 소견이 없어서 사건은 그대로 종결이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태어나서 100일 만에 사망한 아이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그때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가 됐고 사망 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우리 팀장님이 했던 아까 그 합리적인 의심, 특히 이제 이 둘째 그 머리뼈에 구멍이 나 있다. 그렇죠. 이거 그냥 너무 시신이 부패가 심해서 생긴 구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일단 정밀 감정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같은 집에서 아이가 두 명이 이런 식으로 죽게 됐다.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정밀 감정을 통해서 그 뼈에 구멍이 났던 부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경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학대 정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좀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안에 압수수색을 좀 진행해서 뭔가 학대라든지 다른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소장님. 네. 이 친모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그 지금 오랫동안 유기했던 그 둘째 사망 때 세상에 1년 남짓 된 아이를 갖다가 그냥 집에다 놔놓고 그 교도소 복역 중이던 친부를 찾아가서 면회를 갔답니다. 이게 제정신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 몇 년이나 사망한 아이를 베란다나 친정에 놓고 먹고 자고 해야 될 일 다 하고 뭐 면회도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쨌든 아파도 부모는 죄책감을 갖고 마음이 아픈데 아이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죄책감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겠어요. 밥이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데 3년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다는 것 자체는 죄책감도 별로 없고 슬픔도 없었다라는 게 너무 이상하고요. 만약에 죄책감이나 슬픔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얘기를 못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의심의 여지가 많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고 신고를 안 한 거는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걸로 의심받을까 그랬던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박 변호사님? 말이 좀 안 맞죠. 예. 또 심지어 또 충격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이가 사망했다는 건 본인이 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양육 수당을 계속 받아갔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그렇죠. 한 400여만 원, 뭐 그렇게 많지는 않는 돈이지만 3년 동안 꼬박꼬박 그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 부정수급 부분도 이 범죄 사실이 될 것 같고요. 사기 등등 될 것 같고 그것 떠나서 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우리 수사 당국에서 제대로 좀 들여다 보셔야 되겠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